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값진 은메달. 값진 은메달입니다. 뭐 금이었으면 더 기분이 좋았긴 했겠습니다만 아름다운 은메달. 태권도에서도 나오고 네. 펜싱에서도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올림픽 대표팀 어제는 금메달을 추가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경기력과 감동을 선사하며 은메달, 동메달을 쌓았는데요. 네. 여자 펜싱 에페 단체전은 준결승에서 세계 최강 중국을 꺾고 9년 만에 은메달 수확했습니다. 네. 결승에서 에스토니아에 패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빛났습니다. 태권도에선 이다빈이 결승에서 패한 뒤 상대에게 엄지척 추켜 세우면서 박수를 받았고요. 네. 혈액암을 이겨낸 인교도는 아쉬움은 없다라며 활짝 웃었습니다. 수영 기대주 황선우는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위로 치고 나가다가 막판 50m 앞두고 처지면서 7위에 머물렀는데요. 아, 황선우 선수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 그래도 잘했습니다. 자유형 100m 예선에 또 나와서 한국 신기록을 또 갱신했습니다. 네. 김연경이 이끄는 여자 배구팀은 케냐를 상대로 어젯밤에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남자 축구팀은 오늘 오후 5시 30분에 온두라스와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를 갖고요. 네. 오후 7시 30분엔 기계체조 남자 종합 결선에서 우리 이준호 선수가 메달 획득에 도전합니다. 그 축구 온드라스전은 여기서 지면 그냥 끝나는 거죠. 예, 탈락이죠. 예. 최소한 비기기라도 해야 되는 거죠. 네. 다음 경기 하려면. 그렇습니다. 김준일 기자, 예. 어떤 거 주목하셨어요? 저는 계속 황선우 선수한테 눈이 가더라고요. 황선우 선수가 어제 200m였잖아요. 네. 150m까지 1등이었습니다. 아, 저는 1등 하는 줄 알았잖아요. 너무 잘했거든요. 네. 150m까지는. 근데 이게 좀 49초를 100m를 49초에 끊었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이제 기자들한테 그 얘기를 듣고 49초요? 49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요? 예, 이렇게. 제가요. 이게 뭐냐 오버페이스 했다. 49. 거기에서 조금 속도를 조절했어야 되는데 근데 9시간 뒤에 이제 100m 예선이 열렸는데 거기에서 47초 97을 찍었어요. 역시 예선 1등. 예. 예. 예선 1등이고 한국 신기록입니다. 신기록. 47초 97이니까 100m. 예. 9시간 뒤니까. 지금 이 황선우 선수가 만 18세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그 성장판이 닫히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커요. 어. 이런 선수들은 소위 말하는 근력 운동을 좀 강하게 못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크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근력 운동은 기본적으로 지구력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있지만은 차기가 점점 몇 년 후가 더 기대되는 선수다. 그래서 100m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최고 기록을 지금 찍었으니까 본인 최고고 한국신 네. 메달을 한번 기대해봐도 되는데 오늘 준결승이 열리고요. 네. 다음 날 이제 결승이 열리니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영의 황선우 선수한테 계속 눈길이 간다 그 말씀이시고, 저는 저 태권도 이다빈 선수 은메달 땄습니다. 근데 준결승이 아주 드라마였어요. 준결승 보신 분? 네, 마지막에 왼발 내려찍기였나요? 네, 그걸로 역전했죠. 아, 1초 남았거든요. 네. 근데 2점 지고 있었어요. 1초를 남기고 상대의 머리를 발차기 네. 성공. 1초 만에 3점을 따서 결국 결승 올라간 거였거든요. 이 선수가 사연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부에 이다빈 선수 어제로서 경기 끝난 겁니다. 이다빈 선수 연결합니다. 예, 직접 한번 목소리 확인을 하시죠. 두 번째로 갑니다. 1,900명에 근접하는 확진자. 아, 또 우울한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얘기. 신규 확진자 수 어제 오후 9시까지 1,712명에 달했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걸 종합하면 자정까지 1,900명대에 근접합니다. 네. 최근 주말을 거치면서 1,300명대 정도 기록하다가 다시 폭증하는 분위기인데요. 역대 가장 많았던 때가 지난 21일 1,842명이거든요. 청해부대 확진자 270명이 한꺼번에 반영됐던 날이죠, 그때가. 네. 그걸 넘어설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900명까지 오늘 900명 안팎으로 나올 전망이에요? 예, 뭐 1,894명 뭐 이런 구체적인 수치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최다 기록. 이게 지금 사실 청해부대 넣고 1,800 넘겼을 때도 우리가 큰일이다 했었는데 네. 지금 청해부대 숫자 빠졌는데도 거의 1,900. 네. 이거를 지금 이거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약간 그래프가 꺾일 거다. 조만간 꺾일 거다. 4단계 유지하는 거 이제 그만해도 될 거다라는 얘기가 살살 나오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심상치가 않네요. 예. 그 지자체에서 각기 발표를 하니까 제가 좀 집계를 해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1,890명대 정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오늘요? 예. 그러니까 뭐 1,900명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오니까 뭐 역대 1위는 지금 확실시 되고요.
꺾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계속 유지되고 비수도권은 점점 늘고 있고 네. 뭐 이 정도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주간 하루 평균 1,579명이거든요. 지금 오늘 거 빼고. 음흠. 그러니까 이건 더 올라가겠죠. 오늘 것까지 포함이 된다라면.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거는 뭐 지금 긴장을 해야 되고 그 의사들 현장에 있는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증 환자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맞아가지고 중증이 많지 않았다라고 계속 예, 얘기를 했잖아요. 예. 점점 늘고 있다. 조금씩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전문가들이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방역을 잘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일본도 지금 도쿄가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일본도 역대 최고를 찍어서 일본 자체는 역대 최고는 아니에요. 네. 도쿄 같은 경우에는 도쿄에서만 2,848명. 아, 그래요. 한국에서 나온 것보다 도쿄에서 나온 거가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도쿄도 하나에서만 나온. 예. 자, 다시 우리 얘기 좀 해볼게요. 모더나가 이게 수급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 공급에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면서요. 모더나가 지금 일단은 7월에 들어오기로 한 물량을 못 들어온다라고 이미 어제 이제 방역 당국에 발표를 했어요. 그럼 사실은 50대들 모더나 맞기로 돼 있었던 건데 그것도 그대로 수급이 안 될 수가 있는 거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맞기로 돼 있는 분들은 화이자나 다른 이제 그 백신으로 백신들을 대체. 이제 일단은 맞기로 했는데 8월 달에는 정상적으로 들어온다라고 일단 방역 당국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뭐 모더나가 또 상황이 안 좋아지면 네. 어떻게 될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더 지켜봐야 돼서 지금 늘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 접종률이 네. 지금 거의 한 달 전에 30%가 넘었는데 지금 한 33%밖에 안 되거든요. 늘지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모더나는 위탁 생산을 하는데 네. 스페인에 있는 공장에서 좀 문제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서 생산을 못하니 이거는 뭐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상황이다 이런 건데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백신이 빨리 들어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게 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뭐 화이자랑 교차 접종을 한다든지 뭐 이런 방안들이 거론이 됐었잖아요. 근데 모더나는 화이자랑 이제 교차 접종했던 연구가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또 그런 식으로 해결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기존의 화이자 백신의 어떤 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대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건 화이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런 상황이고 노바백스 백신도 들어오기로 했었습니다만 그거는 지금 뭡니까 이 승인이 떨어지질 않아서 그래서 쓸 수 없는 상황이고 이래저래 백신이 좀 걱정인 상황. 잠시 후 확진자 숫자 나오면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고 세 번째로 가죠. 원팀 퍼포먼스. 원팀 퍼포먼스 예. 민주당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원팀 올림픽에서 좀 원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이번 정치권 얘기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당내 갈등을 드러내던 여야가 모두 원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은 오늘 아예 원팀 협약식이라는 행사를 열거든요. 네. 잠시 후 8시부터 경선 후보 6명을 놓아놓고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서로한테 이렇게 배지 같은 걸 달아주면서 이제 비방전 그만하자, 정책 경쟁하자 이렇게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자리입니다. 아 배지도 달아줘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경선 분위기는 다소 좀 과열이 됐었죠. 협약식을 계기로 진정이 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요. 네. 저희가 후보 캠프 쪽을 양쪽을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흑색 선전에 대한 제재 방안을 협약식 참석 조건으로까지 제시하면서 으름장을 놨었는데 네. 일단 참석은 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백제 발언 관련 입장을 당분간은 더 이상은 내놓지 않겠다고 합니다. 아니 어제 이 원팀 협약식을 놓고도 무산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오후 늦게까지도 나왔잖아요. 네. 그랬었죠. 특히 이재명 지사 측에서 그 안에 이제 강경파 측에서도 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협약식을 한다고 하는데 계속 저쪽에서 우리를 비방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주 명확한 어떤 그 비방을 막을 만한 제재 방안을 넣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협약식을 들어가 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또 기자들한테도 살살 좀 흘렸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이 협약식을 들어가지 않을 만한 사실 명분은 없죠. 어제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네, 명분은 없다. 하지만 제재 방안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들어가기로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야권은요? 야권에서도 어떤 이념적인 차이보다는 정권 교체라는 기치 아래에서 원팀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다만 국민의힘 안에서는 친윤석열, 반윤석열 이런 개파 구도가 뚜렷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경선 과정에서 이렇게 대립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김준일 기자. 예. 원팀. 이게 배지 달아주고 협약식하고 하면 가능할까요?
될 리가 있겠습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또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올로원 나싱이잖아요. 뭐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뭐 모든 걸 가져가는데 일단은 지금 워낙 여론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모두가 이재명 지사 측이나 뭐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이렇게 합류를 한 이유는 너 뭐 지금 뭐 왜 이렇게 싸우냐? 왜 이렇게 싸우냐? 그리고 무슨 뭐 백제까지 나왔는데 뭐 고조선까지 올라갈 거냐? 뭐 이를테면 막 이런 식의 이제 좀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일종의 휴전처럼 했는데 네, 네. 당장 오늘 TV 토론에서 이게 안 나올 것이냐? 저는 거의 그러니까 애둘러서라도 굉장히 나오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어디까지가 검증이고 어디서부터 네거티브인지가 사실 명확하게 긋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팀 협약식에서는 뭘 하는 거냐면 네거티브는 안 하겠습니다. 검증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는 건데 TV 토론에서 이거 검증입니다 라면서 애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애둘러서 또 질문을 할 수가 있고 이낙연, 이재명 두 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후보가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두 사람은 싸우냐라고 하면서 또 뭐 이를테면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이게 제대로 원팀으로 가기는 그러니까 원팀으로 가기 힘들다기보다는 이게 뭐 딱 끝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조금 이제 약간 수위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에서도 그걸 보고 조금 강하게 얘기를 한 거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주목되는 게 특히 그 이낙연, 이재명 그 투톱 간의 그 캠프 간의 갈등이잖아요. 네, 네. 그 안에는 나름대로 그 각각의 어떤 이 구도에서 그 우위를 점하고 싶은 전략도 있지만 예. 그 안에 계속해서 이어졌던 어떤 갈등의 골, 감정적인 골이 좀 내재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감정적인 골도. 그러니까 경선 연기론 때부터 서로 이제 말싸움을 치고받고 이제 말꼬리 네. 붙잡고 이렇게 싸웠던 것들이 캠프 안에서 계속 있고 또 주도권 다툼의 어떤 측면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게 네. 길어지면 민심과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저기 이상민 선관위원장이랑 잠깐 이제 통화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들은 누가 대통령감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없는 도량을 꿔서라도 지금 보여줘야 될 때 아니냐. 이런 고언을 또 각 캠프에서 따갑게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박용진 후보 만납니다. 오늘은 박용진 후보. 이 투톱 간의 이 설전, 이 난타전을 박용진 후보는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요. 야권에서는 아니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캠프로 간 사람들 징계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일단 어제 부산에 가서 이제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그 국민의힘에서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 공당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수는 있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어요. 윤석열 전 총장이. 그리고 이제 입당할 건지 말 건지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다만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직도 좀 이제 선을 긋고는 있는데 이거는 좀 힘겨루기 좀 기싸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래요. 지금 덥석 들어간다고 하기에는 조금 상황이 그러니까 다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국민의힘에서 대거 당협위원장들이 캠프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어찌됐든 설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들어가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가자고. 국민의힘 가자고 입당하자고 그러니까 독자파와 이제 뭐 입당파가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 좀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는데 입당파가 훨씬 더 세가 커졌다라고 하는 거는 8월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고 요즘 아무도 관심이 좀 없는데 지금 국민의힘 국민의당 협상이 결렬됐어요. 그러니까 협상이 어제 결렬됐죠. 예, 어제 결렬됐어요. 아니 왜 아무도 관심 없다고 들어요? 저 관심 많아요. 아니 대부분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잘 많아가지고 모르시는 분이 많다. 예. 그거 맞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대부분은 뭐 합의를 봤어요. 당 재정이나 사무처 인력, 당원 승계 그런데 당명 변경.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으로 가자. 여기에서는 국민의당에서는 바꾸자. 새로운 당명으로 하자. 여기에서 합의를 못 봤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의 입지가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제3 후보들이 워낙 크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러니까 몸값을 올려서 합당할 것인가가 좀 길어지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 합당 문제는. 통합 과정에서의 이런 보수 야권의 갈등은 사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계속 어떤 맞아요. 그 이합집산하는 과정에서 예, 계속됐던 거거든요.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결국 지지율이 떨어진 쪽에서 선거가 다가온 그 막판에 어떤 뭐 양보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그동안 싸우던 것들을 좀 내려놓고 좀 이렇게 기어가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결국 지지율이 선거 전에 어떻게 지지율 흐름이 이어지는지에 따라서 이 결과가 좀 나지 않을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죠. 예, 보죠. 조만간 인터뷰도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